하이닉스 쥐꼬리 배당의 주주들이 뿔났는데, 배우 서동두 씨, 서세원 그 개그맨의 딸이죠. 변호사인데 여기도 하이닉스에 잔뜩 물렸나 봅니다. 하이닉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요즘에 밤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SK Hynix stood on the brink of bankruptcy. Today is a truly historic day for SK Hynix. 미국이나 글로벌 탤런트 쪽에서 보면 NVIDIA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70불. 네. 가격이 시초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 좋아야겠죠?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개미 주주여가지고요, 여러분. 259층에 있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45층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현금 가지고 있던 걸 다 넣은 거예요. 정말 계좌에 100만 원 남기고 다 넣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허덕이면서 이 시기를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듭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요, 맨 꼭대기, 종가 기준으로 298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현재 하이닉스 주가가 142만 원이니까 반토막도 더 난 거죠. 지금 네이버 증권에 등록해서 내가 주식을 얼마에 샀고 몇 주를 갖고 있고 그 등록한 기준입니다. 한 31만 명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구매 단가가 173만 원이니까 142만 원이면 3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방송인 요즘 유튜브 배우 장광 씨의 딸인데 평단이 275만 원. 지금 딱 반토막 난 거죠. 서동주 씨도 259층, 그러니까 259만 원에 샀는데 계속 물을 타갖고 245층. 이것도 지금 주당 1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요즘 안지훈 기자는 혹시 하이닉스 주식 있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저런 고충토로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1만 명 정도가 저 증권 사이트에 본인들이 자신의 속내를 밝혔지만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 보면 173만 원, 최고점 대비 그때를 생각하면 60% 정도 수익일 텐데 현재 주가는 142만 원대니까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들이 실제 내가 이 정도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방송인 홍진경 씨 역시 유명 유튜버와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유튜버가 하이닉스를 믿고 사도 된다고 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왔는데 그 후에 쭉쭉 떨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성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손으로 사는 겁니다. 남 탓은 할 수 없지만 사실 그동안 최태원 회장이 사고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는 얘기 계속해왔고 사실 많은 이들이 믿고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지금 반토막이 난 현실에 대해서 여러 연예인들의 목소리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성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170만 원이지만 200만 원대 평단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전원주 씨처럼 2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아주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비싼 값에 샀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에서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분기 배당이 375원. 자, 4분기 곱하기 4 하면 1,5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과자도 한 봉지 못 사 먹는 돈이지 않느냐. 대신에 하이닉스 주주들한테 직원들에게는 1인당 7, 8억 원의 성과급이 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최태원 회장 본인도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지금 노태우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만 이렇게 조금 줘? 이 논란인 것 같아요. 자, 김수희 변호사. 지금 저 하이닉스 노조 직원들이 그 노조가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한 개로 통합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노조는 청주와 이천 각 생산직 노조와 그리고 기술사무직 노조 이렇게 총 3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부터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3개 노조를 통합노조로 출범시킨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직원들과 영업이익의 10%를 상한을 폐지하고 이제 현금으로까지는 확정하진 않았지만 배분한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80%는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서 이연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측에서 이러한 어떤 현금 지급의 어떤 재무 구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보니
보니 아무래도 주식으로 나눠서 좀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좀 매도 제한을 걸자. 이렇게 좀 제안을 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직원들이 약속을 지켜라.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뒤집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주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러한 그 노조의 움직임을 보면서 주주들은 씁쓸한 마음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경신했거든요. 예. 근데 1년치 를 보면 한 23조에서 27조 사이에 어떤 그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최근 과자값도 안 된다고 하셨죠? 한 1,500원에 한 고정 약속을 했는데 그 규모로 보면 한 2조 정도를 좀 넘습니다. 그 규모, 지급하는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이익은 직원이 가져가고 위험은 주주가 가져가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젠슨 왕이 한국에 방한했을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과자를 막 나눠줬었죠? 그 영상 준비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과자값도 요즘 과자 사 먹기도 비싸요. 저 2,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HBM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뭐 저렇게 바나나 우유를 나눠주는데 저 과자 한 봉지 값에 못 미치는 배당을 이 주주들한테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 김수희 변호사 이거 말고 네. 더 대책이 더 있겠죠? 사실 2025년 배당을 보면 1,500원에서 초과 배당을 해서 주당 3,000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주당 3,000원도 지금에 봤을 때 적절한 배당이냐 봤을 때는 기존에 약속했던 1,500원보다는 더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최태원 회장의 약속을 좀 더 장밋빛 전망을 좀 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49억 원을 들어서 최태원 회장이 장중에 주식 샀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1조에 가까운 어떠한 이제 노소영 씨에게 또 주식을 어떤 그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담, 악재들이 계속 많다 보니 결국 SK 하이닉스 주주들이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가져갈 수 있으냐, SK 하이닉스가 좀 더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 대책이 있을 겁니다. 9월이라고 3분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주들은 기다릴 겁니다. 예. 어딘가 익숙한 인물. 아하,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어제입니다. 처음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주가 관련해서 샀다 팔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오르니까 놔두면 우상향하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라라고 발언했던 최 회장. 어제 50억 원에 가까운 SK하이닉스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7억 9천만 원어치를 매수했군요. 하이닉스 주가 하락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지 장기 보유하란 말을 본인이 직접 했으니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책임 경영 의지 차원에서 산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인데요. 그때 최 회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K Hynix stood on the brink of bankruptcy. Today is a truly historic day for SK Hynix. 미국이나 글로벌 탤런트 쪽에서 보면 ADR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170불. 네. 가격이 시초가가 네. 많이 올라갔으니 좋아야겠죠. 저게 저대로 계속 있을지가 이제 저렇게 가면 더 올라가는 이제.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책임 경영 의지 차원에서 보여줬다. 50억 원치 적은 돈 아닙니다. 많습니다. 재벌 회장이라고 해도요. 어때요? 저게 요즘에 그 급락장, 폭락장에 어떤 시그널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가지고 계시면 오릅니다. 저도 사지 않았습니까? 아, 사셨어요? 아니요. 이분이 최태원 회장. 저는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저는 최태원 회장이 의지가 있었으면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더 샀어야 된다? 뭐 40몇 억이 아니라 400몇 억을 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 돈도 적다. 그럼요. 뭐 최태원 회장 지금 SK가 급락을 했죠, 연이틀. 오늘 주식은 저희들이 9시에 방송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하긴 하지만 보지 않겠습니다. 네. 아마 올랐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보지 않았으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 회장이 그동안 SK 주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가요 오늘
166만 원, 26% 전일 대비 올랐네요. 26% 상승했습니다. 야. 9시에서 52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아마 어제 나스닥에서 IT 계열 종목이 폭등을 한 걸로 제가 오면서 들었습니다. 또 그렇기 하지만 때문에 우리 또 10시까지는 또 지켜봐야죠. 10시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폭등을 했네요. 네. 26%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어찌 됐든 뭐 미국발 훈풍 때문에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SK 최태원 회장이 어제 산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됐어요.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아마도 아랫분들은 역시 회장님이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주들 때문이죠,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사실 SK 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산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지주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본인의 의지, 워낙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본인이 SK 하이닉스를 지키겠다. 여러분들 걱정 마라. 내가 살 정도면은 자신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런 케이스는 해외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급락장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사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인 것 같고 지금 저는 뭐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 코스피가 15% 상승했다. 그러니까 어제 폭락장을 계속 지금 만회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급등락을 앵커께서 갑자기 웃음을 지켜 계십니다. 아니 저는 당황스러워서 급등락을 하루에 10몇 %씩 이상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씩 한다는 게 우리 참 주식이 참 문제예요. 네. 이게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뭐 서킷 브레이크 이제 그 매도로 또는 매수를 이제 중단시키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번 달 들어서 뭐 9차례인가 했다고 그러나요? 네. 뭐 그런데 한국 증시의 문제가 저건데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26% 상승했으면 또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겠죠. 월요일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 아닌데 그런 어찌됐든 폭락 장세보다는 그래도 상승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속보는 시청률 면에서는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주식 어플을 갑자기 키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돌직구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 여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ETF를 처음 도입했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금융인이 있습니다. 이 금융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배재규 대표인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 이게 20일에 올렸던 거고요. 어제 올렸던 게 이 레버리지 정말 문제가 많다. 안 하는 게 최선이고 상장 폐지가 아니라 자연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사안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간 TV 토론에서도요. 이 문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어보는 게 아니군요. 자, 신중 검토해야 된다. 2명은 신중 검토해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도 보완을 하자는 게 지금 여권의 큰 흐름인데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죠. 당분간이라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정청래 후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정청래 후보. 지금 여권의 대체적인 흐름 그리고 청와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폐지가 어렵다.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말한 게 어젠가 엊그제였습니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다른 길로 가겠다. 그렇게 보여요?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변동성이 사실 강화된 건 맞고요. 그러나 그 제도 자체에 의한 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시장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보다 더 변동성이 극심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나 선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지금 갑자기 한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 많이 뛰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자본주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극심한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수정하게 되잖아요. 제도를 보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상품 자체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상품에 대해서 위험성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인 보완인 거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개인이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극심한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사실 국가가 할 일이지. 국가가 이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하지 마. 이거는 뭔가 좀 자본주의 제도와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금융시장에 더 안 좋은 신호를 그렇죠.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죠. 그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시장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당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없애버려. 이렇게 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정청래 의원께서도 당장 중지시키자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개인 어떤 투자 한도를 조금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보완책을 좀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그런 점에서 잘 해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돌직구 이후에요. 뉴스의 라이브 2부 계속 이어집니다. 2부 첫 코너는 경제를 부탁해로 시작합니다.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김태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최대 실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71조 4,995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4,9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8배 넘게 급증한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전체 실적의 99%를 반도체 부문이 이끌면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어제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도 어제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은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엔 시장 기대치와 비교해서 아쉬움이 살짝 남는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우선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당장의 반짝 실적보다는 빅테크 고객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뭐 그냥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틀 연속 폭락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급락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높은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아쉬운 흐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최근 140만 원 선이 무너진 뒤에 13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21만 원 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돌아봤더니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고 네. 아예 나는 주식 앱을 켜지 않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커뮤니티에는 하이닉스 250층에 입주해 있다, 삼성전자 30층에서 구해주세요 등 이른바 공포에 들어간 분들의 하소연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승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건 이런 좋지 않은 흐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현재 반도체 업계 상황은 마라톤 선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 구간에서 빠르게 질주한 뒤에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실적 기대감은 이미 수개월 동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앞으로도 그러면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보니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매도를 부르고 이게 또다시 공포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업의 실적 자체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속도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상황만 보면 아주 어두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이 잡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나온 한 증권사 보고서를 봤더니 네.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20% 이상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유를 봤더니 수요 둔화가 아니라 출하 시점 이연에 따른 거라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허. 쉽게 비유해보자면 손님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 출시가 잠시 미뤄진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따라서 3분기부터는 이 고가 제품들이 제때 팔리고 D램 가격 상승 흐름까지 이어진다면 다시 실적 개선을 이끌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앞으로도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방향과 반도체 업황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성장 둔화가 현실화하는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에 불과했는지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김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